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3월 30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란 참조하여 가족방 입장하셔서 회원님들과 정보 교환 및 분석 조합자료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세리에어 토리노 대 몬차. 토리노는 피오렌티나와 나폴리, 우디네세로 이어진 3연전에서 1승 2무를 기록하며 상위권과의 격차를 더 좁혔습니다. 선두권과 차이는 크지만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한 순위권과는 충분히 격차를 줄일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파타와 블라시치 등 공격을 이끄는 선수들의 안정적인 마무리가 있었고 강점인 강력한 수비로 상대를 막아냈습니다. 마시나와 보이보다 등이 상대의 뒷공간 침투를 잘 저지했습니다. 몬차는 휴식기 이전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제노아와 칼리아리를 상대했는데 연속 경기 골을 기록한 말디니가 맹활약했고 포르투갈 대표팀에 승선한 데니 모타가 2선에서 상대 수비를 잘 공략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력도 안정적인데 연승에 성공하며 이 경기를 통해 원정 3연승을 노린다. 접전을 봅니다. 토리노는 리치와 리네티 등 수비 라인을 보호하며 중원에서 점유율 경합을 할 볼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페시나와 가글리아디니 등 베테랑 중앙 미드필더들이 나설 몬차 상대로 점유율 위를 가져오며 경기를 리드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펼치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입니다. 제노아 대 프로시노네. 제노아는 휴식기 직전 3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즌 초반에 승점 관리를 잘했기에 잔류권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수비 위주의 팀이라는 인상이 강했는데 이번 시즌은 구드먼슨과 레테기가 맹활약 중입니다. 어매치 기간 동안 자국을 대표했던 투톱은 나란히 골맛을 보고 기분 좋게 소속팀으로 복귀했습니다. 바델리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합니다. 프로시노네는 휴식기 전 5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이번 시즌 잔류를 위해 시즌 전 전력 보강에 열을 올렸는데 결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즌 10골을 기록 중인 소울레는 잘해주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의 공격 가담이 원활하지 못했고 수비 라인에서는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제노아의 승리를 봅니다. 홈의 2점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경기고 바스케스와 데윈터가 나서는 수비는 상대에게 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바델리의 패싱게임 전개 속에 레테기와 구드먼슨, 마리노브스키가 스리톱으로 나서 공격을 이끌 제노아가 프로시노네를 더 수렁으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나폴리 대 아탈란타. 나폴리는 최근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으로 이끌었던 감독과 김민재 등이 팀을 떠나며 위기가 길어진 초반이었는데 중반 이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최강 인테르 상대로 원정 승점을 따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상자들이 모두 돌아오며 풀 전력으로 경기에 나섰고 후비차와 폴리타노, 오시멘 등이 위력적인 전방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탈란타는 반대로 무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위권 팀인 사수올로에 승리한 이후 4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치며 7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인테르와 유벤투스 등 리그 선두권 팀을 연달아 만나는 등 스케줄이 타이트하긴 했지만 워낙 좋은 페이스였기에 아쉬운 결과다. 이 경기는 상승세의 나폴리를 상대하기에 무리한 공격 축구보다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입니다. 나폴리의 승리를 봅니다. 비슷한 전력의 팀 상대로 홈의 2점을 충분하게 누릴 것이고 유로 본선으로 조지아를 이끈 흐비차가 경기 내내 상대 측면을 돌파로 넘어설 것입니다. 오시멘과 라스파도리의 안정적인 마무리도 있을 나폴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대 웨스트햄. 뉴캐슬은 휴식기 이전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FA컵에서는 8강에서 탈락했고 리그에서도 첼시 원정을 내줬습니다. 이삭과 고든, 알미론과 머피 등 공격진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벤치에서 흐름을 바꿀 선수가 없었고 부상으로 인해 빠진 선수들의 공백이 컸습니다. 조엘링턴의 결장이 있기에 중원 경쟁력도 떨어진 최근입니다. 기마랑이스와 윌록 등이 조엘링턴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웨스트햄은 휴식기 이전 4경기에서 2승 2무를 기록하며 7위를 지켜냈습니다. 유로파에서는 8강에 진출해 레버쿠젠과의 혈투를 앞두고 있는데 시간이 충분하기에 당분간은 리그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에는 볼란치인 알바레즈가 징계로 빠지지만 필립스와 수책이 있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경기는 접전을 봅니다. 뉴캐슬의 홈 경기력이 빼어나고 고든과 머피 등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공격 옵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책이 수비 상황에서 최종 수비와 간격을 유지하며 상대의 침투를 저지할 수 있는 웨스트햄이 쉽게 공간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수비에 치중할 원정팀이 승점을 챙길 수 있습니다. 프리메라리가 헤타페 대 세비야. 헤타페는 리그 2위를 달리던 지로나에 승리하고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상대의 공세에 고전하긴 했지만 산티아고 페레즈의 골이 나왔고 남은 시간을 잘 버텨냈습니다.
원정에서는 연패를 당하는 등 고전했지만 홈에서 착실하게 승점을 챙기며 안정적인 잔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알바레스와 제네, 알더레테 등 수비진이 워낙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는 이번 시즌입니다. 세비야는 소시에다드를 잡는 등 기세를 올렸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는 승점 1점에 그쳤습니다. 엔 네시리와 로메로, 오캄포스 등이 공격적으로 나서며 기회를 잘 만들었지만 수비가 흔들렸다. 라모스와 살라스, 나바스 등 베테랑 백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합니다. 접전을 봅니다. 헤타페는 이번 시즌 15골을 기록한 마요랄이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린우드와 마타 등이 공격을 이끌어야 하는데 수마레가 중원을 지킬 세비야 상대로 득점이 쉽지 않습니다. 원정팀은 나바스의 징계 결장이 있지만 아쿠냐와 살라스 등이 공백을 메울 수 있기에 접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 대 마인츠. 라이프치히는 휴식기 이전 연승을 기록하며 4위인 도르트문트를 압박했습니다. 4위 이내로 들어가야 챔스로 갈 수 있는데 4위와 승점 1점 차입니다. 때문에 하위권 팀을 잡으며 연승을 이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이 대표팀을 다녀왔지만 유럽에서 경기를 소화했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는 덜합니다. 오펜다와 시몬스, 폴센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임하며 상대 수비를 몰아칠 것입니다. 마인츠는 쾰른의 승점 1점 앞서며 현 시점에서는 승강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류를 위해 나선 이번 시즌이기에 현재의 순위로 만족할 수 없고 남은 8경기에서 15위 팀을 제쳐야 합니다. 강팀인 라이프치히 상대로는 무리한 운영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입니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봅니다. 원정팀은 레안드로 바레이로와 아미리 등이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수비의 숫자를 늘릴 것입니다. 그러나 슐라거와 하이다라, 캄플 등이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을 홈팀 상대로 고전이 예상됩니다. 세스코와 오펜다 등 해결이 가능한 공격수들을 앞세울 홈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레버쿠젠 대 호펜하임. 레버쿠젠은 26라운드까지 이어진 분데스리가의 무패를 기록하며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위인 미넨과 승점차를 10점까지 벌린 상태인데 유로파 8강 진출을 비롯해 이번 시즌 패배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비르츠와 시크, 자카와 프림퐁, 그리말도와 인카피에 등 거의 모든 선수들이 3월 어매치 기간에 대표팀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유럽 대륙에서 경기를 거의 나섰기에 주축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호펜하임은 휴식기 이전 프랑크푸르트와 슈투트 등에 패하며 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복귀 이후 첫 경기부터 리그 선두를 상대하게 됐다. 때문에 무리한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수비 라인을 내리며 카더라백과 유라색 등의 오버래핑을 통한 역습으로 리그 선두를 잡으려 할 것입니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봅니다. 호펜하임은 크라마리치와 베우호스트, 베이어 등 자국을 대표하는 공격수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원정에서 리그 선두를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라니트 자카와 안드리이 등 어매치에서 엄청난 활약을 한 중앙조합이 나와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프랑스를 격침시킨 비르츠를 비롯해 시크와 아드리가 공격을 주도할 레버쿠젠이 승리할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유니온 베를린. 프랑크푸르트는 챔스로 갈 수 있는 4위 팀과 승점차가 10점까지 벌어졌습니다. 때문에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노리기보다는 순위를 지키며 유로파나 컨퍼런스 리그 출전을 노릴 것입니다. 아우크스와 호펜하임 등이 추격하고 있기에 최대한 많은 승점을 따내며 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잘하는 홈 경기에서 샤이비와 크나우프 마르무시를 3톱으로 내세워 골을 노릴 것입니다. 유니온은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브레멘을 잡고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최근 수시즌 동안 리그에서 꾸준히 5위권을 지키며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었는데 이번 시즌은 중하위권으로 추락했기에 의미가 있는 연패 탈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강등으로 가는 팀과의 승점차가 9점에 불과하기에 잔류를 장담할 상황은 아닙니다. 난적 상대로 나서는 원정에서 캐디라와 투사 등이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수비적인 운영을 할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봅니다. 우니온이 연패를 털어내긴 했지만 이번 시즌 원정 경기력은 기복이 컸다. 또 레이트와 도에키 등 최종 수비가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인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홈에 2점을 누릴 수 있고 샤이비와 괴체가 경기 내내 상대 측면을 넘어서며 기회를 만들 홈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메넨글라트바흐 대 프라이부르크. 글라트바흐는 휴식기 이전 4경기에서 패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한 경기에 불과했지만 원정에서 승점을 따낸 데다 그 기간 경기당 2골 이상을 뽑아냈습니다. 플레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었지만 로빈 핵과 오노라, 은고 모무 등이 공백을 메웠고 시에 바추의 최전방 존재감이 확실했습니다. 뇌하우스와 바이글 등 경쟁력 있는 중원 조합도 어느 정도 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레버쿠젠에 패했습니다.
그러나 리그 최강팀 상대로 도안 리스와 케이텔의 골이 나오는 등 경기 내내 밀리지 않았습니다. 휴식기 동안에는 그레고리치를 비롯해 무슬리아와 살라이 등 주축 선수들이 대표팀을 다녀왔지만 쉴 시간이 충분했기에 이 경기에 나서기 부담은 아닙니다. 접전을 봅니다. 글라드바흐는 공격 전개에 강점이 있는 뇌하우스와 코네 등이 중원에 나서 핵과 시에 바추 등에게 기회를 제공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에서 돌아온 에게 슈타인을 비롯해 롤과 회플러 등이 수비 라인을 경기 내내 보호할 원정팀의 수비를 넘어서는데 고전할 것입니다. 두 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브레멘 대 볼프스부르크. 브레멘은 연승을 이어가며 8위권까지 올라갔었지만 최근 3연패를 당하며 부진했습니다. 두쿠시를 비롯해 저스틴과 바이저 등 공격수들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그들이 자랑하던 수비 라인이 불안했습니다. 벨코비치와 안토니 등이 세트피스에서 상대 공격수를 놓치는 상황이 나왔고 스타계의 중원 존재감이 떨어졌습니다. 이 경기는 홈이기에 케이타와 리넨 등이 수비 라인과 간격을 유지하는 수비적 운영을 할 것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아우쿠스에 패하며 3연패를 당했습니다. 선제골을 터뜨렸던 윙어인 비머가 퇴장을 당했고 그 이후 3골을 실점했습니다. 그로 인해 강등권에 6점 앞선 불안한 중하위권 순위에 그쳤습니다. 이번 라운드 승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비머의 공백을 메울 마에르를 비롯해 파레데스와 요나스 빈 등 공격수들이 압박을 통해 수비에 치중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볼프스의 승리를 봅니다. 브레멘은 필크루그가 팀을 떠난 이후에도 두쿠시와 울메테드 등이 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러나 후반 교체로 들어와 분위기를 바꿀 확실한 크랙이 없습니다. 요나스 빈와 마에르 외에도 체르니와 아민사르, 베렌스 등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볼프스가 중요한 승점 3점을 챙길 것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